마지막 자료는 이제 지리정보 시각화라는 내용인데, 어, 요거는 그 일반적인 지금까지 이제 봤던 시각화 기술이랑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되게 특수한 형태의 자료로 일단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어, 사용되는 범위도 그렇게 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일단 강의 노트를 좀 보면은, 이거 왜 안 나와 있지? 아, 늦게 보이는구나.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시각화되는 것을 의미해요. 요걸 이제 코르플레스 맵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이제 보통 선거 같은 거 할 때 이런 식의 매핑을 많이 보죠. 그래서 요런 시각화 기술은, 어, 그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약간 기존에 있는 바 플랫이나 라인 플랫이나 이런 것보다 좀 더 훨씬 화려해 보이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특별히 좀 채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리정보 시각화를 이제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내가 뭐 쓰고 싶다 이런 이제 채용 공고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제 생각에는 좋은 잡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 기간에 템포러리하게 좀 뽑고 싶은 그런 유형의 일자리였던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이게 수요가 그래도 있는 기술입니다. 요거는 그 한국 자료에 한정해 갖고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어 데이터들을 일단 불러와야 돼요. 깃허브에 들어가면은 음, 사우스 코리아라는 유저가 있는데 왠지 이게 일반적인 유저는 아닌 것 같죠? 어디서 이제 그 정보기관에서 아마 관리를 하는 깃허브인 것 같은데 여기에 사우스 코리아 대시 맵이라는 레포지토리가 있습니다. 이 레포지토리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이제 폴더가 나오게 되고 이 중에서 음, 어디였지? 잠깐만. 코스텟이구나. 코스텟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2011년, 2012년, 2013년, 그다음에 2018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이슨 파일 형태로 뭔가 이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필요한 것은 이 중에서 프라빈스하고 요거하고 요거 두 개구나. 요거하고 요 두 개의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는 요거를 클릭을 하면 되는데 그럼 여러 가지 이제 숫자와 이제 문자들이 이제 잔뜩 들어있는 어떤 제이슨 파일이 웹상에 보이게 됩니다. 이거를 파이썬으로 끌고 와서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이 코드를 사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코드를 실행을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받아지는데 이게 요쪽에 있는 자료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타입 이렇게 되어 있고 피처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끝이 이렇게 중괄호로 묶여 있는 거 봐서 요 형식이 지금 딕셔너리 같은 형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받으면은 얘 타입은 딕셔너리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에 키들을 좀 조사를 하면은 타입, 피처, 네임, 그 다음에 뭐 CRS 이런 식으로 정보들이 나오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 내가 타입에 뭐가 있는지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딕셔너리니까 키로 접근해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자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접근을 하고 싶으면은 이러한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 되는데, 얘는 자료형이 뭐예요? 리스트죠. 끝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자료형의 리스트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원소에 접근할 수 있겠네. 첫 번째를 다시 뽑아봅니다. 얘는 그럼 자료형이 뭐예요? 딕셔너리죠. 다시 딕셔너리고, 여기는 이제 타입이라는 키에는 여기 피처라는 문자열이 매핑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오메트리라는 거에는 또 이러한 방식으로 뭔가 이제 매핑이 되어 있는데, 얘 자체가 또 딕셔너리인 것 같죠? 지오메트리. 요거 자체의 딕셔너리고, 이거 되게 복잡하죠. 되게 복잡하게 하는데, 요건 타입 폴리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에는 코디네이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접근하면은 요거는 이제 자료형이 리스트이고 3중 리스트인 것 같네. 그쵸? 리스트에 다시 이제 첫 번째 접근하면 이건 2중 리스트가 되고, 뭐 127, 37 요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은 위도하고 경도 값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이러한 그림을 그릴 때, 이러한 그림을 그릴 때 여기 있는 도형들 있죠? 요건 이제 다각형이니까 폴리곤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도형들의 이제 선들을 이렇게 쭉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 점이랑 이런 거를 이제 볼록다각형 형태로 정의를 해보면은, 점들의 좌표를 쭉 내가 나열을 하면 그 점들을 대충 이어가지고 다각형을 만들 수 있겠죠. 그 좌표값들이 여기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래, 이거는 요런 점들은 어떤 지역에 있는 그 폴리곤, 그러니까 다각형을 의미하는 거냐? 얘는 다시 키를 찾아보게 되면은 타입이랑 코디네이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키를 찾아보게 되면은 타입, 지오메트리, 그 다음 프로퍼티가 있죠. 아까는 이제 우리가 타입하고 지오메트리까지 봤고, 프로퍼티에 있는 값을 조사를 하면은 서울특별시네. 그쵸? 서울특별시에 있는 폴리곤들이 아까 있는 그 숫자들일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 리스트에 지금 첫 번째 원소였던 거잖아요. 두 번째 원소를 보니까 부산광역시네요. 근데 여기 부산광역시에 대응하는 폴리곤들도 쭉 저장이 되어 있겠죠. 어떤 위치에. 요것도 이제 똑같은 형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보니까 중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0을 보니까 종로구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의 종로구에 있는 어떠한 다각형들을 의미하는 프로퍼티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지오메트리를 하면은 또 숫자들이 보일 텐데, 이제 여기 타입이 폴리곤이라는 게 좀 이제 눈에 들어오죠. 여기 있는 숫자들은 뭐예요? 종로구를 의미하는 그 다각형들을 이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찍어놨던 거겠죠. 그래서 일단 이 그림에서 어떻게 이러한 다각형들을 구분해서 그릴 수가 있냐라는 거는, 이 다각형들의 좌표값에 해당되는 애들이 요 두 딕셔너리에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다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DF라는 거를 살펴볼 건데, 데이터는 제가 전국의 에너지 소비량 같은 거를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전국의 에너지 소비량을 출력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살펴보니까 이제 뭐 연도가 있고, 여기에 이제 시가 있고, 그거보다 좀 더 이제 로컬한 레벨은 뭐 무슨 구 아니면 무슨 도에 무슨 전주시, 전라북도의 전주시, 이런 식들로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드를 보니까 이
서울특별시에 해당되는 코드가 11이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해당되는 코드는 11010이에요. 그 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가 39번인데 서귀포시는 39020입니다. 그래서 대충 봐가지고 이 앞에 로컬 코드 앞에 두 글자가 글로벌 그러니까 프라빈스 레벨의 코드하고 이제 일치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다 가정할 때,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어차피 우리가 만들 수는 없는 자료잖아요. 이거는 그냥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갖고 폴리곤을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 거고, 폴리곤은 그냥 어쩔 수 없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바꿀 수 있는 자료인데, 되게 이제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면은 여기 시도, 지역 이 두 개에 대한 정보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시도하고 이 지역에 해당되는 코드 로컬과 코드가 있어야 돼요. 뭐 로컬 글로벌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 대응하는 코드 11, 그 다음에 종로구에 대응하는 코드 11010 이렇게가 있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요거는 이제 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변수겠죠. 그럼 이거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그림 말고 이 두 번째 그림을 먼저 그리는 게 편하겠다. 이 그림을 그려볼 건데 좀 실행하는데 약간 시간 걸리거든요. 코랩도 약간 시간 걸릴 거예요. 이러한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이거를 이제 살펴보니까 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에너지 사용량은 142.285K다. 근데 뭐 여기쯤이 부산이죠. 부산의 이제 서구는 19.13K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각 지역별로 에너지 소비량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는 건데, 에너지를 이제 많이 쓸수록 이렇게 노란색에 가깝게 시각화가 되고, 에너지를 이제 적게 쓸수록 여기 보라색인지 남색인지 남색인 것 같네요. 남색에 가깝게 시각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지도를 그리려면 일단 두 개의 정보를 연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두 개의 정보를 연결을 시켜야 돼. 하나는 이러한 데이터 프레임이고, 하나는 요 그 지역구 레벨로, 그러니까 로컬 레벨로 이렇게 세분화된 그 폴리곤들이 필요하죠. 이때는 이 글로벌 레벨,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전체를 의미하는 폴리곤 같은 거는 딱히 필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폴리곤들이 작게 작게 쪼개져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요거하고 요 데이터를 쓸 거예요. 요 두 데이터를 써가지고 시각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GeoJSON이라는, 그러니까 PX 코로플레스 맵이라는 그러니까 요 PX는 플란리 익스프레스라는 이제 모듈을 제가 PX라고 이해 받았고요. 요거를 그대로 실행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입력들을 이제 잘 정의하면 되는데, 얘는 그 폴리곤들이 정의되어 있는 그 자료를 의미해요. 딕셔너리.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형태의 자료는 아닙니다. 이거 그 점 찍고 있으면 진짜 힘들어요. 이건 고정 자료라고 볼 수 있죠. 행정구역이 바뀌지 않는 이상 고정하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는 변할 일이 없죠. 그 다음에는 지금 이 두 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그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 서울이 해당하는 값이 지금 전기에너지가 64818이라는 거는 색깔로 얘가 매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64818이라는 거를 어떤 폴리곤에 매핑을 해야 되는지는 또 어떤 폴리곤인지 찾아야 되죠.
그래서 찾는 방법이 64818이라는 게 코드를 보고 찾습니다. 코드가 이제 11010이죠. 그렇죠? 그럼 이 코드가 여기에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줘야 돼요. 아까 이제 잠깐 봤는데 로컬 딕트 여기에서 다시 저도 이게 보면서 들어가야 돼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여기가 이게 타입이 아마 리스트였나? 그쵸? 이게 첫 번째 원소를 뽑으면 뭐 이제 쭉 나오게 되고, 요거는 타입이 딕셔너리니까 다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 키가 뭐 있는지를 보고, 요거는 그냥 문자열이었고, 얘는 이제 지오메트리는 거기 폴리곤들이 정의된 숫자들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프로퍼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로그하고 여기에 코드가 11010이라고 되어 있죠. 종로그 11010. 그래서 이 코드가 여기에 있는 거하고 일치해야 돼요. 보통은 그러니까 이러한 데이터 프레임 만들 때 이 코드를 잘 정의하기만 하면 됩니다. 얘, 그 다음에 얘가 여기 딕셔너리에 있는 거하고 일치하게만 잘 정의를 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종로그에 있는 그 에너지 사용량을 뽑고 싶으면 컴퓨터는 이제 대충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로그 하면은 코드 로컬에 있는 거, 요 110이라는 숫자를 키로 해가지고 요거를 매개체로 해갖고 양쪽을 연결해가면서 보거든요. 11010에 해당되는 에너지 사용량은 64818이야. 그 다음에 11010에 해당되는 지오메트리는 이러한 것들이야. 그리고 이러한 숫자를 밑바탕에 그려주고 이 폴리곤에 색깔을 입히는데 여기에서 요 숫자만큼 색깔을 이제 진하게 칠하겠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11010이라는 것이 어디에 정의되어 있는지 위치를 서술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로컬 딕셔너리에서 거기 이제 안에 잘 뒤져보면 프로퍼티라는 게 있었죠. 키가 그 안에 이제 코드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뒤져보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로컬 여기 당연히 features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properties 이렇게 하면은 뭐가 이제 나오는데, 얘 자체가 딕셔너리죠 이미 또. 그래서 여기에는 키가 name, base year, name, english 그 다음에 코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코드를 치면은 11010이 되고, 여기에서 property 코드에 해당되는 게 요 두 정보를 이제 명시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건 뻔하니까. 그래갖고 이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도 고정인 거예요. 코드 11010 따위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인데, 로컬 이렇게 두 개가 설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사실 그 내가 이렇게 세분화된 레벨의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 거의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프레임은 제가 이제 두 개의 정보를 연결하는데, 하나는 로컬 딕셔너리고 하나는 요 DF잖아요. 그쵸? 이 DF가 이름이 DF가 아닐 수도 있잖아. 뭐 DF2일 수도 있고. 그 데이터 프레임이 지금 어떠한 이름을 갖고 있는지 찾아갖고 그 이름을 쓰면 됩니다. 그래갖고 여기에는 그냥 DF라고 쓰면 되는데, 요 커리도 지우자. 제가 이거 연도를 다 하면 이제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이 DF에 연도가 있거든요. 원래 DF 연도 이렇게 하면 2018 뭐 이렇게 했는데, 2018에 해당되는 거를 뽑으면 트루펄스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요 코드하고 똑같은 게 지금 요 코드이거든요. 근데 이건 배운 적이 없으니까 삭제하겠습니다. 요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시각화를 할 때 요 칼라드를
정의하려면 어떤 이제 소비량이라는 숫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숫자들이 정의된 데이터 프레임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로케이션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은 요 데이터 프레임 있죠. 실질적으로 시각하는 거는 요 데이터 프레임이긴 하죠. 요거를 갖고 옵시다. 그럼 내가 이러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여기 밑에 있는 폴리곤, 그러니까 이 도형까지는 그릴 수 있겠어요. 로컬 딕트를 이용해서 내가 컴퓨터 어떻게 열심히 이제 그릴 수 있겠는데, 거기에 내가 무슨 색을 칠해야 돼, 어떠한 값을 칠해야 돼라고 이제 물어보려면은 이 폴리곤에 해당되는 코드를 찾아갖고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갖고 와야 되겠죠. 그렇죠?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코드 정보가 있는 열은 뭐예요? 요거죠. 지금 얘가 아니고 얘죠. 요거를 찍어야 되죠. 그래서 요거를 찍어서 여기에 써주면 됩니다. 이건 그러니까 색상을 입힐 때 필요한 정보가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의미하고, 색상 정보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합시다. 이 데이터 프레임을 해서 로컬 딕트와 연결되는 코드를 정의해주는 컬럼 이름, 여기까지를 의미합니다. 칼라는 에너지 사용량 대시 전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명확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이제 숫자별로 이 숫자가 클수록 노란색에 가깝게, 이 숫자가 작을수록 남색에 가깝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 써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색상 정보 데이터 프레임에서 로컬 딕트하고는 이제 별로 상관없고, 색을 정의해주는 컬럼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은 이제 기본 내용은 끝나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포맷이고, 요거는 이제 별로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요거 스타일은 여기 있는 지도가 지금 하얀색으로 지금 보이잖아요. 요거는 그냥 지도의 테마입니다. 그래갖고 요거는 이제 필요 없고, 요거 중간에 이제 밑에 있는 내용들이 있죠.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은 시각화할 때 필수적인 건 아닌데 약간 옵션처럼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줌은 제가 이제 6으로 설정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7로 설정하게 되면 어떻게 보이냐? 아유, 이거 느려가지고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보여요. 이게 어디쯤이냐면은 이게 서산반도 약간 그쪽인 것 같은데, 그쵸? 여기가 서울이니까. 그쵸? 여기 충남, 충북 요쪽이죠. 그래갖고 결국에는 아까 줌 사이즈가 8이었나? 원래 8이었죠. 8일 때는 좀 더 이제 한국이 전체적으로 보였다가 7이 되니까 너무 이제 좀 확대가 되어서 보이죠. 이번에는 한 9 정도로 해볼까? 그러면은 어, 원래 6이었다. 9면은 더 크게 보이겠다. 그쵸? 그럼 뭐 더 크게 보지 뭐. 대전이네. 더 크게 보이죠. 더 작게 보고 싶으면 원래 6이었으니까 한 5 정도로 볼까요? 5 정도로. 저 훨씬 이제 좀 더 그 높은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으로 보이게 되죠. 6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800, 600은 뭐냐면은 이 높이가 이제 800이라는 거예요. 이 그림이 지금 여기
세로가 이제 800 정도고 가로는 한 800, 800이네. 가로는 이제 여기까지 합쳐갖고 800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400으로 바꾼다면 이렇게 좌우로 넓게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좌우로 넓게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센터를 36이 아니고 한 30 정도로 해볼까? 많이 날아가겠지 그러면은. 30 30은 너무 간 것 같아. 35로 할 걸. 이러면 이제 여기 좀 위로 이제 올려야지 한국이 보이나.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중심을 잡을 때 요쯤을 이제 센터로,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위도경들을 이제 센터로 잡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들은 그렇게 좀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정 값들에 대한 내용이고, 요거는 이 스크롤을 올릴 때 확대하고 축소가 되는 기능이 원래 웹플랫 아니 그 플랜리에 있는데, 그 기능을 이제 펄스 시키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본질적이고, 요거 하나만 설명을 하면 되죠. 다시 6으로 바꾸고 800으로 바꾸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는 이제 좋은데, 나는 이 지역이 어딘지 좀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마우스를 딱 댔는데 에너지 사용량, 이거는 그러니까 색깔에 대한 정보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이 어딘지 이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정보를 여기 호버 데이터에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시도라는 컬럼 있죠. 시도라는 컬럼은 이제 서울특별시 뭐 이러한 정보를 갖고 있고, 그다음 지역이라는 컬럼은 종로구 이런 식으로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색상 정보 데이터 프레임에서 마우스를 움직였을 경우 나타나는 추가 정보를 출력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시도하고 지역을 제가 추가 정보로 정의를 하게 되면은 마우스를 움직였을 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뭐 경기도, 뭐 이런 식으로 시도하고 지역이 나오게 되고, 내가 그냥 갑자기 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건물 동수도 그냥 마우스 움직이면 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렇게 추가를 해주게 되면은 시도, 지역, 그 다음에 건물이 이제 몇 개 있는지, 건물이 많이 있을수록 에너지를 많이 쓸 확률이 높죠. 그래갖고 이런 정보를 같이 호버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그 시도 밑에 있는, 그러니까 그 지역구들, 지역구 레벨이 아니고 크게 뭐 서울특별시 뭐 이제 이런 것들만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만 시각화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각화이고, 이번에는 그 뭐 서울특별시, 경기도, 그다음에 전라북도 요러한 레벨로 시각화를 하고 싶으니까 여기에 로컬 딕셔너리가 아니고 뭐를 해야 되겠어요? 일단은 요거를 해야 되겠죠? 그쵸? 요거는 요거이고,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11 요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겠죠. 근데 그 위치는 똑같을 거니까 요거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 되고, 데이터 프레임은 그냥 2018년 정도만 이제 픽스를 한 다음에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로케이션은 색상 정보 데이터 프레임에서 얘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고 글로벌 딕트하고 연결되는 거를 봐야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쭉 보면은 글로벌 딕셔너리와 연결이 되는 코드는 그냥 코드라는 이름이네요. 컬럼 이름이.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내가 뭐 전기가 아니고 뭐 다른 에너지를 쓰고 싶으면 요거는 이제 바꿔도 되는데, 일단 이건 그대로 가고 얘도 일단 그대로 가고 나머지는 똑같이 하면 되겠네. 이거 생각해보니까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여기에서 지금 필요한 게 지역은 필요 없고 몇 개의 컬럼만 이제 뽑아 봅시다. 연도도 2018년들만 쓰니까 이제 필요 없고, 이 중에서 시도를 뽑고, 그 다음에 요거를 뽑고, 이렇게 두 개를 뽑고, 또 필요한 게 요 코드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건물 동수도 필요하겠다. 건물 동수는 그냥 뽑지 말자.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코드 여기까지를 이제 뽑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그룹 파일을 설명을 해 놓을 거 안 하니까 되게 힘드네. 여기까지 일단 뽑읍시다. 여기까지 뽑고 시도하고 에너지 사용량만 뽑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시도를 인덱스로 빼버릴게요. 이거 피벗 테이블 했었죠. 피벗 테이블 써야 되겠다. 피벗 테이블은 했었지. 그룹 파일 안 하고. 그럼 다 뽑아도 되겠다. 여기에서 피벗 테이블, 여기 이제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제주광역시 이렇게 지역을 인덱스에 넣고, 이 컬럼 쪽에 에너지 사용량을 넣고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값들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썸으로 합치면 되겠죠. 이렇게 합치게 되면 이제 전체 그 지역별로 사용량이 되고, 여기 인덱스를 리셋 시키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데이터 프레임을
코드까지 뽑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룹 바이를 쓰지 않고 어떻게 하지?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은 연도별로 이거를 합치는 코드를, 그러니까 사용량을 합치는 코드를 쓰고 싶은데 배운 걸로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지금. 잠깐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그룹 바이를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죄송합니다. 한 10분 정도 쉬었다 할게요.